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국민TV 방송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저는 늘 헤매지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정말 좋은 분들이 방송하는 걸 보면, 이재정 변호사님, 김남은 프로레슬러님 보면, 와, 우리 청취자들이 만족도가 높아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국민TV 조합원인 저로서도 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TV 발전에 우리 청취자들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또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최근에 응원을 많이 보냈던, 우리 을들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황당하게 기만한 국정원을 심판하고 개각하기 위해서 앞장서 주신 정청래 의원을 특별한 게스트로 모시고 을들의 이야기와 이 국정원 종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고 갈 테니까요. 꼭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언론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대한민국 생활체육용품의 절대 강자 스타스포츠. 600여 가지 이상의 운동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배드민턴 의류, 라켓, 가방 브랜드 아테미.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가벼운 테슬라 운동화와 레저 및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언더레이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여러분.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윤도현님의 노래 잘 들으셨어요? 상큼 그러고 보니까 가을이 왔네요. 이렇게 계절은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밀려왔다 또 밀려가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은 이렇게 진통이 많은 것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국정원을 정말 제대로 개혁하자,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라고 외쳤지만 국정원이 지금 제대로 개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모두 안타깝고 을들의 피눈물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착 국면에 전국 을들의 희망이자 또 국정원 개혁의 선봉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 정청래 의원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국민TV 우리 실무자들과 우리 국민TV 조합원들과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나누셨는데 의원님 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배경음악 없어요? 배경음악 빰빰빰빰 빠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빰빰빰빰 빠밤 빰빰 빠바밤.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나요? 슈퍼맨?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열장 정치인. 국정원 선봉. 국정원 선봉이 아니지. 국정원의 선봉? 국정원 개혁의 선봉. 예. 네,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준비된 정치인이나 다릅니다. 음악을 딱 틀지는, 노라조의 슈퍼맨. 그게 우리가 노라조의 슈퍼 갑이라고 우리가 개사해가지고. 이 노래가요. 예. 총선 때. 예. 로고송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BGM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예. BGM이 뭔 뜻인지 알죠?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음악. 그런가요? 네, 예,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모르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강남스타일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산 노래예요. 로고송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루에도 10번씩 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되는구나. 국민TV에서 필요하면 이 노래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린 것도 되나요? 네, 빌려드린 것도. 예. 지금 우리 방송은 우리 박성재 PD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수고해주신 분들 모두 소개하는 게 저희의 도리이고. 저 박 PD님 보니까, 예. 가을 하늘의 코스모스처럼, 예. 아주 지성미가 넘쳐 흐르는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지성인이라서 얼굴에 개기름이 많아요.
번질번질해요, 항상. 우리 청취자들께서 아마 벌써부터 상황은 엄중하고 심각하지만 제가 그렇다 해서 아주 암울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게 이야기를 진행하더라도 너그러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노래 있잖아요. 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게 구절 알죠? 예. 그러니까 슬프더라도 웃고 살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그렇죠. 조용필 노래 중에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전속곡으로 예. 야간 자율학습 저녁 시간마다 부르고 다녔고, 예. 그럼 이제 애들이 10원씩 주면 그걸로 예. 다시 또 라면 끓여 먹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국정원 개혁 때문에 촛불을 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 선생이 예. 선구자? 지금 써먹으라고 미리 80년대 예. 만들어 놓은 노래죠. 우리 국민TV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가수 손병희 님이 국정원 개혁 촛불 집회 때 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불렀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 번 안 갔는데 그때 부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예요. 예.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맞죠. 또 본인 주장을 동의하지는 않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정청래 의원이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진정성을 의심하죠 지금. 진정성 의심하는 수준이군요. 네. 자, 우리 의원님, 우리 스튜디오에는 우리 항상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님의 정진아 비서관님도 와 계십니다. 인사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예, 정말 모범적인 비서관님이시더라고요. 정말 진화를 잘하는 친구고. 예. 변색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마디를 얘기하면 10가지 실천을 하는. 문일지십.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국회, 보좌진의 유현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절이 13승 투수 유현진보다 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비서관님. 국회의 유현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진아 비서관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오셨는데, 마포를 지역구로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위해서 특별히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그리고 함께 사는 서울연대라는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창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창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라고 합니다. 별명이 연대 얼짱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이번 졸업식 사진에도 보니까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던데요. 근데 생긴 게요, 모양이 유지태 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입 모양이 똑같구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코는 정청래 닮았네. 우리 김창수님은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오늘 알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긍지를 그럼 지난번에 안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가려고요. 네? 지난번에는 여기 살질 않았대요. 최근에 이사 왔는데. 최근에 이사 왔다? 네. 아니, 내가 전국구인데, 그럼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홍콩 이런 데서? 네, 어쨌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잘하는 거 보면서 긍지를 가지게 됐답니다. 자, 우리 창수님도 의원님과의 토크에 간간히 좀 이따 참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지금 코 좀 뿌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마 진행하는 안진걸도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저도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감기 몸살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나아야겠죠. 그다음에 의원님도 심한 비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청취자들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홍대 앞에 병원 갔다 왔어요. 주사 맞고 왔어요. 국민 TV를 펑크내면 안 된다. 그리고 목소리를 정말 그래서 지금 뭘 자꾸 이렇게 빼내고 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으로 수십 년간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 의원은 워낙 청렴 결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미세먼지에도 아주 몸이 과민 반응한다. 근데 그 여의도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비염이 안 걸릴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름도 청래 아니냐. 말글청 올래. 말글청. 나라정 말글청 올래. 맑은 나라가 온다. 나라에 맑은 것을 오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국정원 사태 같은 더러운 사태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거죠.
이 사태가 지금 이 심각하고 더러운 사태가 정치 지속되면서. 환경이 예.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국정원이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해서 저도 안타깝지만 이석기 의원 사태가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시대적 과제를 흐려놓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대단들 하세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연한 것이고, 네. 실제로 국정원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몰린 것이 지금 2013년 올 한 해입니다. 그리고 예. 국정조사장에 불려 나와서 청문회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석기 의원 사건 전에 새누리당조차 예. 국정원 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목소리가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기관원들, 예. 정보원들, 예. 영어로 이제 IO라고 그러는데 예. 이 IO들의 국내 기관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검찰, 경찰, 언론사 이런 주요 기관에 이 정보원들이 다 문차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를 다 수집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새누리당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애겠다 예. 하는 부분 속에 필수 조건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아,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초강성이라는 그렇죠. 윤상현마저도 그렇죠. 유치원 그러니까 개혁은 불가피하다. 국정원으로서는요, 이 IO들이 국내 기관에 출입을 못한다 하는 것은요, 본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강성 보수 의원 입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국정원이 더 이상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예.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사태 부분이 언젠가 터질 수도 있는 사건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 다른 사건이라도 또 터뜨렸을 것이다. 이라도 터뜨릴 것이다. 그렇죠. 지금 국정원이 아마 다루고 있는 공안 사건, 뭐 그것이 진실이든 조작이든 한 뭐 몇십 개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언제든지 반격하려고 했는데 마침 국정 입장에서는 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최근에 국민들하고 관계가 소원해진 네. 국민을 좀 실망시키기도 했던 네. 진보당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더 크게 터뜨려.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빨리 터뜨렸다는 생각해 거죠. 보십시오. 네. 그 NLL 대화록도 예. 실제로 정보 등급을 B급으로 낮춰가지고 무단으로 예. 공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기문란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덮었고, 예. 그리고 국정조사 국면의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이석기 사건으로 덮었다. 예. 그러니까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었고 불법을 불법으로 덮었다라는 측면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전에는 본인들의 존재 이유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본인의 존재 이유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예. 지금 막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국정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뭐 이석기 사건대로 처리가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계획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계실 거예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참여연대나 민병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일관되게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점은 분명히 조작의 의미가 세다. 자, 내용은 그렇다 그런데 치더라도. 우리 국민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예.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예. 희망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국정원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을 때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했을 때 그때도 충격이 대단했죠.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살떨리는 상황이었어요. 아. 제가 이제 야당 정부의 간사잖아요. 제 방으로 먼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받으면 전화는 왔었나요? 아니 그냥 전화도 없이 그냥 왔어요 방으로. 그러니까 국정원 그 직원 간부가 네, 네. 와서 무슨 뭐 이렇게 파일처럼 네. 진짜 어떻게 생겼나요? 국정원 파일은 어떻게 생겼나요? 국정원 파일은 우리가 보통 보는 노트와 비슷하나요? 요런 거예요. 요런 형태예요. 아, 그거 너무 평범한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약간 국정원 파일은 좀 새롭지가 않나요? 새롭지 뭐 않아요. 이런 데다가 투명 파일에 쌓여 있다든지 뭐. 요건 앞에는 투명 용지야 이건. 네. 그러니까 근데 평범한 파일은 갖고 그때 왔다. 예.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순간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 전화가 안 돼요. 김한길 대표도 연락이 안 되고 전병헌 대표도 순간 안 될 수 연락이 안 있잖아요. 되고.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받아야 될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말아야 되나. 예. 근데 이제 제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받으면 안 된다. 예. 수령 거부. 불법적인 그렇죠. 공개이고 그렇지. 수령 의도가 거부를 불순하기 딱 때문에. 해놓고 이제 언론 정론관 가가지고 기자들한테 예.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기자회견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요. 예. 우리 저 정진아 비서관이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기자회견문 제조기거든요. 근데 저 친구한테 그것을 지시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나 엄중해서. 그렇죠. 그리고 수령 거부를 하고 다 정보위원들은 받지 말라. 딱 예. 연락하고 제 방에서 정론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예. 7분 걸려요. 저 의원회관에서 국회 정론관까지. 7분 동안 기자회견문을 머리에 쓰고 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은 밖에 나갔다 이렇게 본청 뒤로 들어가면 한 20분 걸리는데 네. 의원들은 지하 통로가 하나 있죠. 지하 통로도 있고 예. 1층도 있고. 예, 그러니까 더 그래서 하여튼 7분? 걸어가면서 브리핑을 생각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한다. 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받았으면 정청래 간사방에 줬다. 예. 그러니까 기자들 정청래 의원 간사방에 가서 NLL 포기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해서 예. 제 방이 지금의 이석기 의원 방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네. 이래 면죄부를 공범이 되는 거죠, 주고 제가. 심지어 NLL 대화록에 되어 있는 국정원이 펼치려 했던 작전, 노무현 네.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라는 근데 불순한 작전에 말려들게 되는 그렇죠. 기자님도 하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 지금의 이석기 의원 방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도 예. 압수수색이 있는 날 예.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7시쯤에.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머리 감느라고 못 받았어요. 예. 그때 우리 보좌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 우리 보좌관이 문자가 왔어요. 이석기 의원 방 국정원에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예. 7시 반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땡 하면서 저한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지도새도 모르게 하냐. 그러면 우리는 야당 간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아주 비열하고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죠. 예.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국정원 수사 라인 책임자들이 와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수사 내용을.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 혐의가 이런 거 합니다. 그럼 저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원을 발을 빼는 거예요. 예. 정청래 의원 방에 우리가 그거 다 자료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 방이 또 이석기 의원 방이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또 수량이 수량이냐 하면서 그렇죠. 동료원들도 올 한 테고 150명 정도 몰려오는 거예요. 내 방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 되냐. 국정원발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정청래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국정원 대변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넘어갈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만히 보니까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농단을 부리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의원들도 우습게 보면서 아주 뭐랄까 자유자재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근데 그 행위를 간파한 정책농님은 전혀 말리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국정원에서는 그 축구로 보면 예. 이영표 선수가 예. 헛다리 작전으로 페인트 모션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 국정원의 페인트 모션에 내가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을 굉장히 애를 먹였겠네요. 그렇죠. 잘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 이석기 의원의 그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검증하자. 예.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라인을 통해 갖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결국 정책론을 이 사태에 올가매기 위한 작전만 펼쳤던 거예요. 그거 플러스 뭐냐면 국회 정보위를 공식적으로 열면 남재준 원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1, 2, 3차장, 예. 그다음에 기조실장, 그리고 예. 각 국장들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다 물어보겠죠. 시점이 왜 타이밍이 이 시점이냐. 예.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터뜨렸기 때문에 이 대공 수사 라인의 그 수사관들이 여름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름휴가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여름휴가를 갔으면 예. 바쁜 와중에 못 가잖아요. 지금 터뜨리려면. 예. 그 여름휴가를 갔으면 갑자기 터뜨린 거고. 예. 안 갔으면 계속 이것을 가지고 터뜨리려고 기획을 하고 했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공 수사 라인의 직원들의 휴가 유무를 질의를 했어요.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이런 숨은 디테일, 숨겨진 1인치가 역사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공 수사 라인들의 그 요원들의 휴가를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몇 프로가 갔다 왔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갑작스러운 사건이냐 아니면 기획된 준비된 사건이냐 하는 것을 푸는 하나의 작은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이런 걸 생각해낸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진화 보좌관님. 아니, 그건 이상현 보좌관. 이상현 보좌관님. 예. 그 이상현 보좌관님도 뭐 국정원 전문가이시죠. 예전에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도 받으신 적이 있는. 저는 국정원한테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 예전에. 나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안기부. 우리 지금 의원님들 중에 상당수가 안기부한테 그래서 내가 네. 지금 국정원 직원들한테 1989년 아니다 88년 9월에 한양대 근처 응봉동인가 자취방에서 2시 반에 나를 연행해 간 일개 소대 14명의 대장이 누구냐 자료 제출해라. 그리고 그때 출동해서 오른손으로 당수로 내 목을 쳐가지고 내 목뼈가 이상이 있게 한 그 수사관은 누구냐? 자료 제출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퇴직했을 겁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그때 무슨 혐의셨죠? 1988년도 우리 그때 민주청년 동맹이었나요? 88년도에는 제가 이거였어요. 우리 박 PD님, 제가 한번 말해볼 테니까 그대로 한번 기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동올림픽 쟁취 및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조국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대엽. 전대엽 산하에. 조통특위장. 그러니까 이제 분단 올림픽 하지 말고 저기 88년 올림픽을 북한과 남한이 같이 사이좋게 개최함으로써 남북 화해를 진전시키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렇죠. 그때 그리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처음으로 했었죠. 그때 88년도 수배를 받았어요. 그때 88년도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우리 김중기 영화배우 되어 있는 그 영화배우 김중기하고는 친구시죠? 친구인데 이제 나를 이제 선배처럼 날 따르고 있죠. 모든 동기들이. 자, 좋습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이런 국정원의 물타기 이석기 의원 사건은 이석기 사건대로 시민단체 주장은 이거거든요. 국정원 손 떼라. 수사권 가지고 있는 전례도 없고 검찰이 수사하게 하고 정치적인 부풀리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국정원 개혁하자 이런 건데 국정원이 지금 손 안 떼고 있단 말이죠. 어제 보니까 어제도 사실 오늘 어차피 출석하기로 했는데 강제 구인이라는 무리수를 돋지 않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국정원이 이 사건을 부풀리면서 국정개혁을 물타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맞설 작전이 있는 것인지. 국정원은 첫날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부터 의원님 이것은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앞으로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 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떼고 손 안 뗐잖아요. 구인영장 연행해 가고 차 태워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 다 국정원 직원들 아니에요. 어제 그 현장에 100명이 넘게 왔다는데요. 국정원 수사관만 100명 정도 왔다 그러던데요. 새 봤나요? 어제 언론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100여 명이 출동을 했다는데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란 예비 음모를 적용한 것이 법 적용상 무리하다는 거고 그리고 무혐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무슨 동네북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내란 혐의가 무혐의 처분 났다. 반국가단체는 적용도 못했지만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4항 정도로 기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받았다. 7조 4항이면 이적행위 고무찬양 이것만 고무찬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무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것은 대단히 국정원으로서는 월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웃고 떠들었지만 지금부터 제가 약간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 녹취록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어제 진보당의 해명에 의하면 절두산 성질을 결전 성질하고 예. 왜곡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 총 얘기도 했던 거고 뭐 이런 시설 파괴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국민 정서상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 혐의로 법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무혐의 처분 날 거다, 무죄 날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디테일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예.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론몰이가 있었던 거고 그 여론 앞에 설 수 있는 제도권 정당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찬성 당론, 예. 민주당도 찬성 당론,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송호창 그룹도 거기도 찬성 그렇지. 당론. 그리고 참여연대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니 저희는 내란 혐의는 말이 그건 저희가 과장되니까 시민단체도 말이 다 안 된다. 받아봤는데 이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봤어요. 변호사든 어디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도 다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부적절한 내용을 예. 감싸는 듯한, 옹호하는 듯한 이런 포지션으로 가면은 다 망한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충고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개별 의원 127명 의원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이듯이 예. 그랬을 때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가 개인의 정책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에 대한 이런 이미지 이런 걸 예. 생각했을 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 찬성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당 지도부로서는 이제 그런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매우 예.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털 건 털고 국정개혁에 집중하자, 민생국회에 집중하자 이런 작전이셨던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 음모나 내란 기도를 적용한 건 명백하게 저는 뭐 과잉이고 조작이란 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일종의 양심범에 대한 옹호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압수수색이 있던 날, 예. 7시에 그런 문자를, 우리 보좌관 문자를 받고 출근을 해서 11시쯤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예. 아니 도대체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내란 음모를 적용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실행 계획서 있냐. 그렇죠. 그리고 무기 확보했냐.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조직이 있냐. 이런 근거를 갖고 있냐 했더니 의원님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랬어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게 내가 보니까 녹취록이야. 녹취록. 그거 지금 달랑 이제 밝혀진 건 하나예요. 예. 더 밝혀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녹취록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다 발부한 건데 그 녹취록을 제가 다 읽어봐도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을 잘 할 것이다. 또 하나 디테일은 뭐냐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녹취록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거. 법리 논쟁이 심하게 될 거라고 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피의 사실 공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분명하게 이것은 국정원이 잘못을 저질렀다. 예.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고 저도 몇 차례 걸쳐서 공식적으로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나는 반대한다.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지만 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정에서는 법 조항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증거재판주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석기 의원이 아무리 밉더라도 예. 어쨌든 그런 증거재판주의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내란죄를 적용받는 그것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한 말씀에 아마 동의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형법정주의 또 인권국가에서 예를 들면 고무찬양이나 이적행위 정도의 처벌이 아니라
국정원 사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시점을 기획하고 내용을 완전히 과장해서 자,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따져야 민주당이 이제 된다고 곤혹스러운 것이 예. 뭐냐면 우리 박 PD님 이 얘기는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 체포 동의안 가결 이건 사실은 다른 말로 한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인 예. 거죠. 국회의원만이 어쨌든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석기 의원은 당당하게 불체포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수사를 받아라. 그래서 본인이 내가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 했으면 체포동의안 이런 뭐 처리라 이런 사태가 없었죠. 예. 그 부분이 하나 좀 아쉽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재판이 됐을 때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고 국가보안법 7조 4항 5항 찬양 고무죄만 적용이 된다 했을 때 나중에 나는 걱정이 돼요. 민주당 당신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자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그 약한 7조 4항 가지고 기소가 됐다. 이걸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냐 라고 공격을 해오면 거기에는 매우 궁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 팩폭풍처럼 지나간 이 상황이 아니라 좀 차분해진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박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궁색한 국면일 거다. 근데 제가 민주당 당원이고 국회의원님에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모르고 한 건 아니다. 굉장한 고뇌가 있으셨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워낙 뭐 거세게 국정원이 사실 이 사태를 키워서 작정하고 덤벼드니까 즉 국정원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지금 요구받고 있으니까 그걸 뒤엎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준비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했더니 국정원이 진보당을 해체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하게 황당하게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극과 극으로 지금 그 달려.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정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어떤 식의 조치를 하는 수준이라는 건 천차만별이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차분하게 불구수 상태에서 수사해도 될 정도인데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아버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두고두고 우리 모두가 한번 평가해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석기 의원 사태를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고요. 그럼 이제 이 국면에서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지금 개혁을 거부하고 봐라 국정원 이렇게 할 일이 많다 이걸 선언하고 지금 덤벼드는 건데 이 와중에 우리는 사실 그렇다 그 설령 백벌양보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국정원의 뭐 존재의의가 일부 인정됐다 하더라도 백벌양보해서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 전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치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한 이 사건은 뭐 영원히 저희가 언젠가 반드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석기 의원이 이제 구인돼서 가고 나서 제가 또 이 별명이 스피드정이에요. 스피드정. 빨라요. 그래서 송치가 그 유치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다시 국정원 개혁이다. 그래서 2012년 12월 16일 날 밤 8시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안 나왔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말한 그 화면, 박근혜 당시 후보의 화면을 캡처한 것을 그림을 올리면서 트위터에다가 사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트윗을 어제 날렸어요,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트윗이 지금 200개가 넘었더라고요. 박근혜가 그 말 했었고 그날 저녁에 김용판이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용판이 아예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라든지 정황을 종합하면 김용판이 아예 이걸 봐주기로 하고 은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근데 혼자서는 결정을 못했을 거라니까 청와대 옆에 백송식당 맞죠? 식당 이름 백송. 의원님, 제가 그 식당을 맨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여연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참여연대 바로 옆에서 그런 거대한 불법 행위를 논의했는데 저희들이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 점심 모임이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12시쯤부터 5시까지 있었다는 1시부터 거죠. 5시간. 1시부터 5시. 4시간인데 누구를 만났는지가 아직 이제 밝히지 않고 있죠.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누구 만났는지 기억하는데 낮에 5시간
4시간 있었는데 그걸 기억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손톱이 다쳐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손톱이 다쳐서. 네. 아, 그럼 손톱이 뇌에 영향을 끼치는 기억을 관장하는 기능이 있었나요? 나도 몰랐는데 이 손톱에 예. 기억세포가 쫙 깔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아, 지금 이건 유머죠? 네. 우리가 이 엄중한 고민에도 유머가 필요하니까. 네. 예, 근데, 예, 예. 이제, 사실은 이석기 의원의 이 사태가 온 것이 이제 국정조사가 예.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국정조사에서 뭘 밝혔느냐, 한 게 없지 않느냐, 빈손 국조, 예. 국조 모욕론. 실제로 조정동이 이렇게 몰아갔어요. 예. 그리고 일부 우리 진보 매체도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예. 그거는 안 되는 거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예. 기자회견도 하고 트위트 날려서 어느 정도 좀 그건 제어가 됐어요. 국조가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럼요. 권은희 과장 진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영판이랑 원세훈의 그 아나무인 그리고 오만방자한 태도 같은 그리고 것도 정청래의 드러나고. 범죄의 재구성 그리고 경찰 예. 동영상 분석 예, 예. 이것이 엄청나게 사실 파장이 있었던 예,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국조무용론 빈손국조는 뭐냐면 국정조사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봤자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빨리 덮자 뭐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하는 지난 거죠. 대선도 별거 아니지 않았느냐 예. 하는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빈손국조 국조무용론을 우리 진영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조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예. 널리 전파 RT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민주당은 무조건 까고 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수없이 얘기했는데 작년 12월 14일부터 예. 16일 날 밤 11시까지 있었던 일, 이거를 범죄 재구성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국민 TV에서 해보시죠. 예. 우리 그 박 PD님 메모를 잘 해주세요. 예, 예. 네.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생방송이면서 동시에. 12월 14일은 어떤 날이냐? 12월 13일까지 여론조사가 법정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14일 날 발표된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 한국일보에서 문재인 박근혜 제처 이 기사가 나온 날이고 조중동도 1% 내외로 초박빙. 예. 그건 뭐냐면 박근혜가 앞서가고 있다가 문재인이 따라갔거나 붙었거나 예. 이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 지던 후보가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초박빙이거나 이 상황 되면 그 결과가 그대로 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골든크로스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날 박근혜 캠프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예. 왜 박근혜가 계속 앞서다가 문재인이 따라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자, 그게 뭐냐. 12월 14일 날 조간에 그게 떴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가 질지도 모르네. 문재인이 이길지도 모르네. 하니까 그날 아침에 8시 36분에 예.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특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합니다. 경찰청. 네. 그리고 11일 날 오피스텔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사건이 있던 거기에 나타났던 민주당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형사고발을 합니다. 예. 14일 날. 예. 그리고 14일 날 공교롭게 14일 날 밤 8시부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분석팀에서 댓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게 14일 날이.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새누리당에 다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14일 날 이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뭘까? 하고 14일 날 예. 오후에 부산 서면유세에서 김무성이 총괄본부장이 박근혜 후보 바로 옆에서 예. 1m밖에 안 떨어졌어요.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읽습니다. 예. 낭독을 해요. 비를 맞으면 철철. 그 국정원발 울부짖으면서. 국정원발 2개의 조작이네요. 그러니까 개입이네. 하나는 네. 그 그러니까 선거에 유리하게 여권 후보한테 네. 한 것을 야당한테 뒤집어 씌워서 조작하기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NLL 대화록을 그렇죠. 국정원으로부터 어떻게든 받았겠지. 조작된 걸 받아가지고 노무현 책임론으로 국정을 포기하지 자, 않나. 그리고 야당은. 예. 15일 날, 예. 15일 날이냐 14일 날 밤 8시부터 댓글을 막 발견해요. 예. 김하영의 뭐 숲속의 참치, 토탈 리쿨 뭐 쫙 나와요.
그분이 자유교수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교수는 자유교수는 죠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에요. 예. 근데 아무튼 국정원 직원인 건 밝혀졌죠. 야, 기가 자, 그리고 나서 15일 날 중요한 결정이 있죠. 우리로서는 천추의 한이지. 예. 나쁜 놈들 예. 결정을 하는 거죠. 그날 김영판이 어쨌든 부적절한 점심 식사가 있어요. 예. 15일 날. 예. 그리고 15일 날. 나 이런 것까지 다 외운다니까. 예. 5시 28분에 예. 김기용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분석관들이 수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방문해요. 예. 그리고 50만 원을 줘요. 밥이나 먹어. 어.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진거 랭커 예. 그 군대 갔다 왔어요? 예. 방위로 왔다 왔습니다. 방위. 예. 죄송합니다. 방위면 잘 모르겠네. 예. 자, 육군 참모총장이 1사단을 방문해. 예. 1사단장이 없어. 예. 말이 돼 안 돼? 그럴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우리 김창수 씨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상근으로 갔다 왔습니다. 상근으로 갔다 왔습니다. 상근예비요. 상근예비요? 어쨌든. 자, 그런데 경찰청장이 서울청을 방문하는데 서울청장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이 경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저 계급 조직에서. 예. 그냥 경찰청장이 덜렁 가가지고 돈 봉투 하나 내밀고 수사 빨리 끝내. 이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8시 8분이야. 15일 날. 예. 8분부터 댓글을 지우기 시작해. 아. 증거인멸 과정이 들어간 거예요. 24시간은 댓글을 찾아냈고 24시간 후에는 댓글을 지우기 시작해. 예. 이게 국정원 이번에 그 국정원에서 밝혀진 거예요. 예. 제가 밝혔어요, 이걸. 예. 박수 한번 쳐 이럴 때. 예. 자, 그리고 나서 8시 8분부터 댓글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고 예. 새벽이 가면서 16일 날 밤 11시에 언론 브리핑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가지면서 언론 브리핑 누가 참석할 거야? 이거는 국정원 이것이 알려졌다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지? 국정원이 큰일 뭐 저질렀네? 뭐 이런 식의 계속 대화를 해. 예. 그러면서 봤습니다. 조작된 언론 브리핑 작업을 해요. 자, 그리고 16일이 된단 말이야. 예. 범죄 구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6일 날 낮 12시에 기자들하고 오찬하는 자리에서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가 있을 거다. 예. 증거가 없다고 촉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예. 자, 그리고 나서 16일 날 밤 8시부터 TV 토론이죠. 예. 7시 59분 07초. 예. 예? 그 디지털 분석팀, 그 수사관이 어디 있는 거 보고를 해. 예. 15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15분 후면 언론 브리핑, 조작된 브리핑 이 작업이 다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예. 15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TV 토론이 8시에 시작하는데 20분 전. 정확하게 7시 59분 07초. 그럼 20분이 더 되네? 응? 예. 아, 39분이래. 예. 그러니까 8시에 20분 전이면 40분이잖아. 예. 39분. 7시 39분 07초. 예. 그러니까 20분 53초 전에 예. TV 토론 되기. 20분 53초 전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박근혜 후보가 얘기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지만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 예. 그리고 나서 TV 토론이 끝나요. 예. 10시에. 그리고 10시 40분에 YTN에서 우리 쪽에 진성준 대변인하고 박성규 대변인하고 10시 40분이야. 예. 11시가 20분밖에 안 남았어. 예. 오늘 중으로 수사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예. 박성규 대변인이. 그럼 오늘 중으로라는 것은 1시간 20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야. 예. 11시에 발표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발표해. 국정원 댓글 사건 중간 수사 발표. 그래서 댓글 흔적 찾지 못했음.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자, 근데 여기서 하드디스크는 좀 이따 얘기할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발표를 해. 그리고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11분 후에 민주당이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민형사상 책임을 각오하라. 11분 후에 국정원 공식 성명서가 나와. 그쵸. 그러면 11분 동안 쓸 수 있을까? 못 쓰죠, 못 써. 우리 정진아 보좌관님도 못 썼잖아요. 정진아 비서관 있잖아. 스피드 정도 못 썼잖아요. 기자회견 정도 못 썼잖아요. 자판기. 예. 쓸 수 있어, 없어? 못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써. 예. 써놨다는 거지. 써놨죠. 미리 작전뽕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잠깐만. 예. 내 말을 막지 마. 안 막겠습니다. 남의 말을 막을 때 그걸 보고 막말이라고 그래. 막는 말. 하여튼.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권은희 과장이 와서 증언을 했지만 권은희 과장은
아니 100개의 단어로 키워드로 분석해달라고 했어. 예. 근데 못 안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강제로 지시를 해요. 4개를 해달라고 다시 공문 올려. 예. 그래서 권은희 과장 그 수서경찰서에서 억지 추장식으로 4개만 해달라고 했어. 그게 뭐냐?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문재인, 박근혜 이게 4개야. 말이 돼 이게? 예.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14일 날 김하영 그 변호사가 디지털 분석실에 나타나요. 그런데 수서경찰서 그 권은희 과장 부하 직원이 항의를 해. 왜 변호사가 여기 와 있느냐? 왜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것만 분석을 하냐? 항의를 해. 예. 그 권은희 과장한테 얘기를 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은희 과장이 철수해. 예. 그래서 수서경찰서 수사팀 그 수사관이 철수한다니까요. 예. 항의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디지털 분석실에서 다 조작을 했잖아. 예. 그리고 그 디지털 분석실은 뭐냐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것을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권은희 과장의 책임이야. 예. 소관이고. 근데 권은희 과장한테는 발표 전까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해. 아무것도 상의 안 해.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리고 넘겨주지 말라고 김용판이 지시를 해. 이게 검찰 공수장에 나와 있어. 예. 이 자료는 수서경찰서에 넘겨주지 마라. 예. 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니까 우리 PD도 지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자 그런데 그러면 발표는 수서경찰서에서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조작된 언론 브리핑을 언제 줬을까? 11시에 발표했잖아. 예. 18분 전. 10시 42분에 팩스로 보내요. 그 이대로 발표해.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을 언제 하냐? 8시 20분에. 8시 20분. 8시 20분에. 김용판이 자기 집무실로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그리고 홍보관 불러가지고 오늘 밤 11시에 발표해. 그게 결정이 8시 20분에 이루어졌어요. 8시 20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 범죄의 구성이지. 그러니까 그 3차 TV 토론은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호프집에서, 선술집에서, 카페에서 문재인이 이번에 잘했다. 대통령이 될 것 같다. 하고 토론 후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지. 예. 민주당 나쁜 놈들이네. 어거지로 말이야. 그 가녀린 여성 인권 침해하면서 말이야. 그 앞에 가지고 방문 앞에 가서 뭐 하는 짓들이 이렇게 이제 이미지 덜치고 작업을 한 거지. 이미지. 그러니까 엄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를 끝나고 민주당만이 진실만을 담은 대국민 보고서 이 제목이 뭐냐. 국정원 국기문란 경찰의 허위서 발표로 대선은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결판났다. 이게 제목이에요. 예. 자, 근데 여기서 하드디스크 분석. 예. 이게 있잖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걸 뭘 분석한 걸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김창수 씨,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 흔적 없음. 근데 댓글은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아닌가요? 자, 뭐냐면 조금 맞췄어요. 예. 자, 이거예요. 다행이네요. 철수가 예. 영인의 집에 돌을 던졌어요. 예. 그리고 유리창이 깼어요. 예. 그럼 그 돌은 어디가 있을까요? 영인의 집. 영인의 집에 가 있잖아요. 철수네 집에서 철수가 영인의 집에 돌을 던졌어. 유리창을 깼어. 그럼 그 돌이 현무암인지 화강암인지 흙인지 병인지 뭔지를 보려면 영인의 집에 가서 떨어진 돌멩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유리창이 깨진 흔적으로 봐서 속도는 얼마나 날라갔고 각도는 얼마나 날라갔고 이런 걸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인의 집에 가서. 근데 철수네 집에서 분석한 거예요. 실제로는 영인의 집 가가지고 댓글 흔적 이런 거 다 발견했어요. 예. 돌멩이 크기 다 발견했거든요. 그건 지워버리고 근데 그 분석 결과 안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영인의 집 수색 결과가 아니라 철수네 집 수색 결과 돌을 찾아보지. 돌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철수네 집은 당연히 돌이 없지. 영인의 집으로 던져가지고 이미 영인의 집에 날아갔으니까. 하드디스크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삭제를 했죠. 그렇죠. 고는 김하영 씨가 그렇죠. 셀프 감금해가지고. 그렇죠. 감금이 아니라 187개의 파일을 삭제했잖아. 그러니까 셀프 잠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철수네 집에서 철수가 돌을 던져 영인의 집에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영인의 집 가가지고 그 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철수네 집에 마당에서 아무리 찾아봤는들 이미 날아간 돌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범죄 수사학에서 아주 권위 있는 전문가라 할 듯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그들은 아니 근데 내가 엉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범죄 심리학, 예. 범죄 수사학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예리한 분석을 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할 필요 없어요. 표창원 교수님한테 이건 표창원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렇죠. 표창원 교수한테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건 표창원 교수가 한 얘기를 예. 제가 정청래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표창원 교수가 훌륭한 거죠. 제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매우 훌륭하시죠, 그분이. 예. 저는 뭐 안 훌륭해요. 고려대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참여연대랑 시국회가 주최해서 그 지금 고대에서 이명박의 대학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취소해서 지금 그리고 참 난리가 그거 알아? 났습니다. 이건 이제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표창원 교수를 이제 참고인으로 예. 채택을 해서 이제 국회 왔잖아요. 예. 청문회장에. 예. 근데 이제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뭘 물어봐야 될지, 예. 저 양반이 뭘 대답할지를 모르잖아. 예. 근데 나는 다 알잖아. 예. 강연도 듣고 그 양반이 쓴 글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 둘이 짠 것도 없어. 예. 5분이야 조진 시간은. 예.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보면 스피드 퀴즈 하잖아. 예. 스피드 퀴즈 하죠. 예. 사과 다음은 배.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예. 어? 예.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딱 보고서 적었어 이렇게 딱 적었어. 근데 진짜 짠 듯이 짰냐고 막 그 있잖아. 트위터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렇게 묻는 거지. 표창원 참고인, 경찰대 교수였습니까? 맞습니다. 보수주의자죠? 네, 맞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자유, 평등, 평화. 쭉 예. 얘기하는 거야. 예. 그리고 IT 3.15라고 왜 얘기하죠? 예, 이런 겁니다. 딱 얘기하고.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 사건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세요. 짧게 하세요. 쫙 해. 예. 쫙 해. 그리고,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쫙 얘기를 해. 예. 철수내집 영인내집 막 얘기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 5분 동안 있잖아. 쫙하게 5분 동안 단 1초의 낭비 없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내용을 안 보고 어쩌면 줄이 저렇게 스피드 퀴즈 하듯이 예. 1초의 낭비도 없이 할 수 있냐.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잘해도 안 되겠더라고. 아. 내용을 안 보고 혹시 짰다거나 어. 아니면 그 형식적 유려함만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했다는 거죠.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청징하고 섬세한 언어의 조탁을 어쩌면 저렇게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켜서 묻고 대답하기를 예. 저렇게 리드미컬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참으로 그 경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뭐 우리 이런 것만 관심 예. 있지. 실제로 표창원 교수하고 나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지금 동영상도 많이 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예, 갖고 봐야겠습니다. 다시 리뷰를 해달라고 예.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취자들께서는 국정원 사태의 진상과 아주 재밌게 그다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진상이 다시 한번 재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석기 사태와 국정원 사태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해 가야 된다라는 또 우리의 지향과 거기에다가 정청래 의원의 진가까지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이십니다. 자, 어느덧 1시간이 지났는데요.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I will be back.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주, 대단하시죠?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너무 늦게 결합했고, 또 장애투쟁을 제대로 끝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안에서 또,
국정원과 사생결단 투쟁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정책의원의 노력에 또 이렇게 많이 박수도 보내주시면서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너무 무력하게 동의해준 거 아니야라는 또 지적이나 비판도 있으셨는데 그런 점들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고 민주당도 깊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으라차차에서 정책내 의원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국정원 사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진단해야겠다라는 우리 청취자들과의 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 국정원 사태가 새누리당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 안 하면서 계속 길어지고 국정원이 또 국정에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꼴이 되니까 결국 전국 피눈물 나는 을들의 사연이 사실 다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께서 기억하시지만 상반기 최대 이슈는 사실 경제민주화와 가불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국정원 사태 빨리 저희가 승리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계속 이것이 잘 안 풀리니까 을들까지도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정원 사태와 한 사회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서로 이슈와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정원 사태와 을들의 관계도 매우 진중한 깊숙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책내 의원님과 아라차차에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창수 간사님, 네. 마포의 유권자로서 네. NGO 스텝을 떠나 마포 유권자로서 우리 정책내 의원님이 맹활약 하신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할 생각인데요. 제대로 야당을 해라고. 근데 그건 별개로 또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쭉 지금까지 앞부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 당선이 되면서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국정원 의혹들이 제기되었을 때,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의혹의 문제가 아니지 않았었나, 약간 뻔한 문제인 거잖아요. 봤을 때, 그랬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되게 당연한 문제지만, 그렇게 되게 약간 뻔한 문제를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훌륭하신 의원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밝혀내기가 어려운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못 밝혀낸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 그러니까 한편은 대단한데 한편은 또 안타까운. 네. 대단하십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 네. 오늘은 우리 가불관계를 같이 활동하는 저의 동료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동네 유권자로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신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제1야당이 고군분투하고 정책노님 의원님이 맹활약해도 아직도 못 밝혀낸 진실이 많다는 게, 그리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진실보고서에서도 나왔고 제가 언론 브리핑에도 얘기했지만 이 국정조사가 이제 끝마무리 될 때 새롭게 밝혀진 진실과 의혹 16가지가 있다. 그걸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예. 제 페이스북에 써놓고 했는데 그거는 한 줄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논란, 공방, 막말, 파동 뭐 이런 것만 나지. 그럼 무엇이 새롭게 밝혀졌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뭐냐. 그래서 제가 16가지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언론에도 단 한 줄도 나지 않았어요. 자,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가지고 또 만약에 경찰 동영상 127시간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가 7분짜리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오늘 다시 이 동영상을 봅니다 해서 트위터에 또 올렸어요. 7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고 판정이 돼요. 예. 그런데 그 동영상 내용을 그래도 2분짜리라도 만들어서 보도했던 곳은 노컷 뉴스하고 한겨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KBS, MBC, SBS 지상파에서 톱뉴스로 그것이 무편집으로 방송이 됐다. 그렇으면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경험과 기록이 뭐냐면 광주 청문회거든요. 그때는 전 신문 전 방송에서 다 톱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답답해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가 새로 나왔는데, 뭐가 밝혀졌는데, 밝혀진 게 많아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제 트위터에 가서 어제 올린 오늘 다시 이 동영상을 봅니다. 그 7분짜리. 그거 한번 동영상 보십시오. 예. 엄청난 사실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동영상 자체로. 예. 그러니까 표창원 교수님과의 5분짜리 그건 따로 있고. 스피드 말고.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7분짜리 동영상 두 개는 꼭 봐야겠네요. 저부터서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면 더 이상 몰라도 돼요. 그대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예. 제가 만들어서 올린 이 7분짜리 동영상도 유튜브에 가보니까 13,000조회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500만 조회다. 그러면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국정원의 물타기가 있어도 이건 이제 별 무소용이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증거를 잡지 못하고 물증은 없지만 김무성 권영세가 어쨌든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단지 그 꼬리를 못 잡았다 뿐이지. 그리고 김영판의 수상한 점심 식사. 그것이 예. 부적절했기 때문에 본인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충 이런 것들만 보면 실제로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밝혀진 것은 많이 있어요. 많이 예.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내가 한번 예. 들어줄 테니까. 지금 우리 댓글이 많이 올라요. 일단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꿨냐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질문. 우리 의원님이 워낙 유머가 넘치시니까 예. 쿨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혜은이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파란 나라를 보았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도 바뀐지 몰랐어요. 나중에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가 지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걸 또 얘기해봤자 예. 또 뭐 분란만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고 예. 그래서 뭐 그냥 현실적 조건 속에서 그냥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색깔이 바뀌었는데 기조까지 바뀌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기조까지 바뀔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장애 투쟁을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넓게 크게 아주 당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자꾸 접어버릴 것 같은 느낌과 불안함이 있어요. 의원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어차피 지금 장애로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장내외를 병행하시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정청래도 정봉주처럼 깔때기를 대냐. 이미 댓글에는 정봉주 깔때기보다 더한 깔때기다라고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을. 아니,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달려라 정봉주. 정봉주가 쓴 책이 있잖아요. 달려라 정봉주 76페이지에 보면, 오늘날에 76페이지.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정청래 덕분이다. 그리고 정청래한테 쪽집게 가위를 받았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이 되는 데 있어서 정청래 의원이 없었다면 나는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려라 정봉주 76페이지에 정봉주의 6필록이 나온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봉주는 나의 정치적 제자이지. 그리고 정봉주하고 비교해서 무슨 정봉주 깔때기 같다 그러면 진짜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발 있잖아요.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정봉주는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지금 알려줘 버리세요. 하지 말라고. 이거 마치 뭐냐면 나훈아 잠자고 있는데 나훈아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남진 전화번호 몇 번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그렇죠. 굉장히 여기 기분 나쁘다니까.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 광우병 촛불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국회에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문화일보, 조선일보 이 조작질로 인해서 떨어져 있었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직 의원 임기가 남아있잖아요. 6월달까지 하니까. 4월 9일날 떨어졌고 5월 30일까지 임기니까 떨어졌지만 국회의원이니까 대정부 질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지. 17대 때 내가 대정부 질문을 7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고 또 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의원들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정부 질문 때 내가 얘기했어요.
예.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각오해라. 빨리 조치해라. 예. 듣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하고 저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 가서 연좌 시위를 했어요. 예. 예. 제 옆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예. 그때 막 국회의원 이제 당선자 자격으로 예. 이정희 대표가 와서 앉아 있었어. 그래서 이정희 그렇죠. 대표도 기억 지금 하더라고. 예. 그 앞으로 이정희 대표는 대성할 제목인데 예. 그리고 TV 토론을 잘 활용해라. 예. 그리고 TV 토론 나갔을 때는 예. 디테일로 승부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미지와 카피. 그래서 국민 정서에 맞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TV 토론에 자주 나가라. 예. 이런 또 현지 지도도 내가 했다니까. 예, 예, 예. 어쨌든 그 자리가요. 소라광장에 촛불 처음 했잖아요. 촛불 예, 소녀들이. 예. 그 훨씬 2주 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개근 출근했잖아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저희가 5월 2일 날 소라광장에 이제 안텐비 카페 분들도 있었고 촛불 소녀들까지 해서 2만여 명. 자, 그리고 있는데 그 전부터 네. 문제 제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예. 이번에도 예. 청문회 훨씬 전에 예. 이미 나는 청와대 가서 눌러 앉아야 된다. 더 세게 왜냐? 주장하는데 이건 12월 14일 오전 8시 36분 박근혜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은 구태 정치를 멈춰라.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예. 라고 했다. 그런데 댓글의 흔적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공소장에서 원세훈의 선거법 혐의로 예. 기소했고 예. 그리고 댓글의 증거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는 되돌려서 예. 박근혜가 책임져라. 그렇죠. 정반대로 그게 사실하면 내가 책임지다는 게 전제된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은요. 그렇죠? 좀 막말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자꾸 말을 막는 거야. 사회자가 말이 너무 없다고 아,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박근혜 책임져라. 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가자. 네, 그래서 무슨 국정원 댓글 진상조사위원회냐. 진상조사는 다 끝나지 않았느냐. 예. 이제 투쟁본부를 꾸리고 예.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찾아갔어요. 예. 그분이 연세는 있지만 굉장히 정세를 보는 부분이 뚜렷해요. 예. 뭘 해야 될지를.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 말이 맞다. 예. 근데 정청래 의원 혼자 가면 동력이 떨어진다. 예. 다른 의원들은 정청래 하니까 또 안 한다. 따라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못 간 거예요. 아,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공개서한 가지고 예. 이틀 갔었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면에 쏙 빠져가지고 유체이탈해가지고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렇게 호소하고 촉구해도 신용도 안 하고 지금 또 외국 나가셨잖아요. 뭐 외국에 일 있어 나간 건 뭐 당연한 거. 잠깐만. 있는 일인데. 예. 아니, 사회자한테 진짜 죄송한데 예. 제가 이거 그 7분짜리 동영상 있잖아요. 예, 예. 잠깐 틀어드릴게. 예, 한번 들어주시죠. 말로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청래 원실 디지털 분석관 동영상 분석. 지난 대선은 2012년 12월 16일 날 밤 결판 났다. 예. 이런 자막이 깔리고요. 아, 예.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국정원 대선 계획 활동 확인 닉네임 및 아이디 수십 개 발견. 예. 이게 이제 분석관들이 한 얘기예요. 예. 요게 7분짜리거든요. 이게 지금 댓글에 보니까 이것을 다 봐야겠다. 널리 퍼뜨리자. 추석 때까지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어디에 가면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제 어디? 페이스북에 보면 가면 있어요. 아, 일단 그 검색도 되겠죠? 당연하죠. 예. 정청래 7분? 뭐 좀 쉬운 검색 없어요? 유튜브에 가서도 정청래 7분 딱 치면 됩니다. 아, 정청래 7분. 예,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정청래 7분입니다. 이게 예. 마무리예요. 예.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댓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지만 이런 확정적으로 얘기해요. 사전에 그러니까요. 인지했다는 강한 예.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뭐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닌데 저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띄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뭘 저렇게 잘 알지 막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원들 건 뭐 볼 필요 없이 예. 어쨌든 정청래 의원실 정청래 7분 예.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7분. 13,4천 조회밖에 안 돼요. 500만이 봐야 된다. 이게 500만이 봐야 됩니다. 500만이. 아니 500만이 아니라 최소 2천만이 보게 해야죠. 아니 근데 진실은 널리 알려야죠. 우리 창수 씨,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정봉주 위에 뭐 깔때기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사실만을 얘기하면 예. 깔때기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깔때기에 네. 대한 잘못된 분석 예. 이것을 나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김창수 간사는 바로 네. 경제민주화 국민본부 트위터 등을 동원해서 네. 우리 정봉주 7분 그걸 널리 우리도 알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거 저기 예. 우리 정진아 비서관 사진 좀 이제 그만 찍어요. 아, 예. 지금 여러 번 찍었어. 예. 원래 있잖아.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저승에 예. 가면 이제 사인별로 예. 죽은 이유별로 그룹핑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아요. 예. 이게 뭐 암으로 죽은 사람들, 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 쭉 있는데 예.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그룹이 있어. 예. 근데 여기 그룹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벼락 맞아 돌아가신 왜냐면 분들. 1000도 이상이 있으니까 온도가. 아, 그래서 예. 굉장히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게 이제 벼락 맞아 죽고 불타 죽고 이런 거래요. 예. 그러니까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다녀. 예.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씩씩 웃고 다녀. 예. 그래서 염단장이 물어봤어. 예. 어이, 자네는 뭐가 이렇게 좋다고 웃나? 예, 예.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 이 사람이? 뭐라고? 저는요,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국회의원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직업이 뭐였어? 했더니, 네. 저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부고가 아닌 모든 기사나 사진이 나오면 무조건 좋다는. 자, 그런데, 예. 카메라 플래시를 내가 좋아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지금 비서관이 와서 찍잖아요. 예. 그냥 이거 거부하잖아. 예. 그만 찍어라. 예. 아,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카메라 이 플래시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우리 청취자들이 날카로운 질문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박근혜가 책임져야 될 일이면, 그냥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뭐, 저도 생각이 청취자하고 똑같진 않지만, 박근혜 하야나, 선거를 다시 치르자거나,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될 경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 듣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대선 불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저도 설명을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갈수록 진실이 밝혀질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일각에서 이 정도면 진짜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치솟고 있단 말이죠. 네. 댓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 청취자들 의견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 청취자들께서 저를 이제 비판하실 수도 있고. 예. 많은 분들이 정청래 당신은 어떤 정치인이냐 이렇게 예.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문무를 겸비한 정치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문무. 문무. 이순신 장군이 문무를 겸비했잖아. 아, 그랬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문으로만 또 너무 적극적으로 무로만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더군다나 책임 있는 제도권에 정치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예. 책임 못 질 발언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건 이거예요. 예. 지난 대선이 불법 대선이었다. 부정선거였다. 예.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그렇다고 다시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느냐?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예. 이것이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화나고 열받고 분통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어쩌거라 아마 저러라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 선거 다시 할까요? 예. 하면 사람들이 주춤주춤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할 때도요 각자 포지션이 다 있습니다. 센터포드 있고 미드필드 있고 예. 최종 스위퍼 있고 골키퍼 있고 한 것처럼 예. 그것을 주장하실 분들은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네. 공격할 사람들 공격하고 예. 링커 미드필더 역할 할 사람들 하고 예. 최종 스위퍼 할 사람들 하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분들의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심정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하지만 국회의원 정청래 입으로 그 말을 했을 때 예. 다가올 후폭풍.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면 묻지도 않아요. 신문도 안 나요. 예. 근데 더군다나 주목받고 있는 정청래.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 이정희하고 악수만 해도 초록은 동색이 아니냐. 예. 이정희 감싸는 거 아니냐. 너 통진당 편이냐. 예. 이렇게 지금 십자가 밟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청래가
그 센 발언을 막 했다. 예. 그래서 정청래가 아작이 나가지고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예. 득이 되는 일이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우리는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서서 투쟁하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지금 최소 50, 60%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로 설문조사 나오는 걸 봤을 때 물론 여론조사가 일부 조작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 있는 공당에서 그런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 뭐냐면 그런 점을 또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변증법에 보면 부정의 부정이 있고 양질 전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 양이 더 커지면 질적인 변환기가 또 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인터랙티브하게, 예. 플렉시블하게. 예. 이게 뭐죠? 인터랙티브는 상호 소통적이라는 뜻인 것 같고 플렉시블은 플렉시블은 뭐죠? 유연하게. 플렉시블. 예. 발음이 좀 후졌나? 예. 플렉시블. 예. 플렉시블? 예. 플렉시블하게. 예. 이게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왜 주장 안 해?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이 국면에서는 하야를 촉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선거의 책임만 규명해서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 사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서로 막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자는데 일단. 이심전심이 이순자 마음, 전두환 마음만은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이심전심이. 예. 우리에게도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말하지 않아도 여마시 중의 미소. 예. 그리고 살포시 웃는 예. 저 미소가에 예. 깃들여진 저 결연한 의지. 예. 이런 걸 우리가 봐야지. 내가 욕하는데 너는 왜 미소 짓고 있어?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예. 제 천막에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정청래 의원은 너무나 훌륭한 의원이고 예. 이 세상에 별과 같은 분인데 예. 왜 박근혜 하야하라 이런 주장 안 하냐. 예.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 왜 웃어요? 네. 그렇게 실제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주장 안 하고 못 합니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돼가지고 예. 정청래 당신도 똑같은 놈이구만 그래요. 예. 그랬죠. 바로. 그래서 제가 예. 제가 똑같은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래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와가지고 100명이 마라톤을 하잖아요. 1등부터 예. 100등까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1등 한다고 해서 100등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인터랙티브하고 예. 플렉시블하게 예. 커뮤니케이션을 예. 해서 우리들의 파워를 예. 디벨로핑해서 예. 다 이해가 되죠 이거? 예. 예? 예. 그래서 예. 우리의 드림을 예. 만천하에 드려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그냥 민주주의 사회에서 늘 의견과 주장이 엇갈리기도 하는 거죠. 같은 진보와 개혁 사회에서도. 근데 어쨌든 국정원의 불법행위, 국정농단을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고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그가 반드시 인정하고 사죄하게 만들고 책임지게 하자는 건 최소한 합의가 제가 되는 것 여기서 같으니까. 양념 리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양념 리퀘스트. 양념을 하나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예. 요구하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이제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나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피곤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기억력이 좀 있는 편인데, 예. 굉장히 좀, 아까 다 숫자 다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예, 봤어요. 근데 나는 처음 본 분이에요. 예. 근데 악수를 하고, 안 놓고, 예. 내가 누군지 알죠? 내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손을 안 놔요. 딴 분하고도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 있잖아요. 가장 겸연쩍어요. 그래서, 저기 잘 기억이 안 나요. 저 처음 뵙는 분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성의해. 나를 몰라보다니.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자기 이름은 스스로 얘기하고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기억하면 제일 좋지만 기억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청취자들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는 그분 한 번 보지만 그분은 뭐 수천, 수만 그래서 명이니까. 예. 촛불 집회 나갈 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이 이름 맞추기 게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촛불 집회 예. 나가서 촛불 들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이렇게 예. 저는요 중앙대학교 출신인 안진걸입니다.
예, 오늘 남해 출신학교까지 또 거론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중앙이잖아. 의열중앙이라고. 의열중앙.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진걸 우리 사회자도 악수 딱 잡고, 의원님, 저 누군지 알아맞혀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 이걸. 예,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볼까봐 두려워요, 저는요. 자꾸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안진걸 우리, 그 사회자는. 예. 다 알죠. 아는데. 그래서 좀 그게,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겸연쩍어요. 예. 그래서 양념 리퀘스트.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청취자들께서도. 제 취미가 예.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는데 제 취미가 사인하기예요. 예. 사인해주기. 오케이. 그리고 셀카 같이 찍어주기. 예.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저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예.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예.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예. 엔돌핀이 막 돌아요. 의원님 잠깐만 지금 우리 국정원장이 더 해야 돼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들도 인간이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면서 가자고요, 내가 사실은 예. 대중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영삼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난 대중 정치인이 아까 전에 되겠다. 댓글에 예. 김대중 더하기 노무현 더하기 노정렬을 합치니까 정청래가 됐다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게 있잖아요. 예. 김종필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예. 되는지 알아요? 성대모사 할 줄 알아요? 예. 그거 조그맣게 다시 한번 읽어줘봐. 그러면 내가 바로 김대중 더하기 노무현 더하기 노정렬을 합치니까 정청래가 됐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JP예요.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밝혀내야 된다. 좋다. 하야라든지 이런 주장을 안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상. 타면 제대로 밝혀내고 지금 끝까지 대통령이 흔히들 말하는 외면하고 속된 표로로 쌩을 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예. 지금 전국 상황을 예. 몇 개월간 한번 되짚어보자고요. 예, 그렇죠. 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카드였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몰렸어요. 예. 그래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어요. 예. 그리고 온갖 방해 작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가 그리고 막혔어요. 아주. 내가 예. 간사로서 정말 이 절망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 분위기로 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예. 근데 찬물을 딱 끼얹어 버린 거예요. 예. 통합진보당 이 사태. 예.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윤창중 사람들이 지금 얘기 많이 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윤창중 사태. 예. 지금은 이석기보다 더 길었어요. 윤창중. 예. 뺑 윤창중이었어. 예. 근데 사람들이 지금 기억 그렇죠. 너무 저편에 가 있어요. 그분이 뭐 치킨을 시켰네 말을 한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네요. 그렇죠. 예. 이석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길게 가봤자 일주일이에요. 예. 국정원 개혁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케이. 뚜벅뚜벅 가야 되고 그 예. 가운데 자 이제 민주당이 마지막 예. 일본말 써서 미안한데 예. 쇼부를 칠 때가 왔습니다. 쇼부. 네. 쇼부는 한자로 승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쇼당은요? 쇼당은 상담입니다. 네? 상담 한자로. 상담. 상담? 마지막에 상담하잖아요. 쇼당 할 때. 내가 네 약도 있고 너 약도 있는데 너 계속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쇼당. 그럼 여기서는 쇼부가 맞겠네. 여기서 쇼부가 맞죠. 승부를 거는 거니까. 일본 말이에요, 쇼부가? 예, 일본 말이고 한자로는 승부입니다. 승부. 예. 승부를 거셔야 될 때는 우리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지금 이제 정기국회 국면이잖아요. 예. 새누리당이 아쉬운 국면입니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고 예.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여당이고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기국회 국면을 예. 우리가 정청래처럼 잘 활용해야 돼요. 예. 여기서 정청래처럼은 뭔지 아세요? 전략 정치의 대명사. 제갈 공명처럼 이런 뜻이에요. 예.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우리 국조특위 김민기 의원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용인이 지역구이신 그분이 예. 국정원 여직원의 잔금 문제를 해결한. 예. 그렇죠. 아주 성실한. 이번에 예. 신인상을 내가 줬어요. 신상. 예. 국조특위 위원 중에서 신인으로서는 제일 잘했다. 올해 그래서 눈에 두드러진 신인. 예. 그래서 김현과
진선미가 거기는- 쫓겨난 상황에서 그렇지. 맹활약한 그리고 김민기 의원님. 김민기 의원을 발탁한 예. 나의 이 선구안. 예. 선구안은 뭔지 알아요? 공을 고르는 이 안목.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칭찬 안 하는 거예요? 김민기를 제가 골랐잖아요. 좋습니다. 칭찬 엄청 하고 있잖아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국회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기국회에서. 그래서 사실은 예, 제가 보는 것 이거는 같은. 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잘 알거든요.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한테 묻지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렇게 욕먹을 만큼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뭐 정청래처럼 해라 뭐 이렇게 막 댓글이 막 올라오니까 좀 민망하시네요. 너무 민망하고 예, 괴롭고 예. 그리고 하필이면 이정희 대표하고 나 이게 칭찬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아는 사람 보니까 바꾸고 있으니까 예. 아, 고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김한길 대표가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 사진이 같이 찍힌 거야. 외면하는 김한길과 어. 악수하는 정책내 이렇게 나갔나요? 아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그래서 나는 예. 그런 게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뭐 들뜨거나 기분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 호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 당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무작정 욕만 해서 그게 될 예. 일이냐. 예. 그러면 마당 쓸러 막 비들고 나가는데 너 마당 언제 쓸 거야 이렇게 예. 얘기하면 예. 마당 쓸고 싶은 예. 생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당 지도부에 대해서 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공격하고 욕하는 것이 예. 민주당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예. 전체 반새누리당 이 진영에도 그리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정당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최초에는 좀 소극적인 것처럼 비춰진 건 사실이지만, 네. 천막을 쳤고, 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을지로원의 을지키기 활동에 전권을 네. 줘서 힘을 실어주고, 민생 지키기. 그 천막 치는 날도요. 노숙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천막 치는 네. 날도요. 의원들이 이제 뭐 우리 천막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장외 나가야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렇게 젊은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그날 전격적으로 나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래요. 의총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얘기가 있겠구나. 예. 그럼 내가 나가야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정당한 평가는 하는 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민주당이 흔들리는 이미지에다가 해필이면 조금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거나 너무 유연한 또는 유약한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 아니냐 이런 것이면서 좀 오해나 스테레오타입이 좀 겹쳐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정조사 특위 할 때도 예. 초창기에는 약간 좀 우리 국조특위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 충돌한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정진화 비서관 그 며칠이었지? 더 이상 양보는 없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니네 깰 테면 깨고 맘대로 해라. 우리 예. 절대로 이제 양보 못 한다. 예. 그 한 순간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예. 나서 나도 모르게 정론관 앞에서 그냥 눈시울이 네,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예. 눈물 그 다음에 그때 한번 울고 한겨레 신문하고 특별 인터뷰하면서 또 우셨잖아요. 그게 보면 뭐 눈물 여러 번 흘리신 거로 되어 있던데 제가 아는 근데 의원님은 눈물을 쉽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유머가 넘치시는 분인데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러셨던 거죠. 사실은 너무 제가 눈물 많은 남자예요. 사람들이 그러시구나. 예. 얼굴이 세게 생겨가지고 예. 피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눈물을 많이 흘려요. 우리 DJ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내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예. 아니, 그거 이제 알부남이잖아요. 예. 저도-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저도 알부남이에요. 차도남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알고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니 남자. 차농남 차가운 농촌 남자처럼 생겼어요. 정확히는. 아니야. 예. 하여튼, 알부남 어. 알고 보면 부끄러움 많이 타는 남자. 예. 예. 부끄러움 많이 타야죠. 그러니까 깔때기 아직 덜 하고 있다는 댓글도 올라왔어요. 예. 부끄러움 타시니까 그러는 거죠. 많이 부끄러움 예. 타요. 하여튼 근데 그 이후로 8월 31일? 예. 예? 7월 31일. 예. 그때 제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체면도 있고 예.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새누리당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아라.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눈시울도 붉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진짜 그 심정이었어요. 예. 결연한 의지, 결사항전. 더 이상 양보를 하면 안 되겠다. 할 예. 필요가 없겠다. 예. 그때부터는 당 지도부하고 예. 의견이 크게 틀리지 않고 예. 당 지도부에서도 정청래 간사 뭐 깰 테면 깨라. 우리 지도부도 새누리당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름휴가 가겠다고 그럴 때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진행자로서 또 방송하고 있으니까 욕은 못 하겠지만 네. 혼자서 이렇게 길 가다가 새누리당을 생각하면 막 욕이 나와요. 이런 나쁜 놈들. 이게 옛날에 아. 신라 시대 때 예. 그 욕을 해놓은 그 시조가 있어요. 예. 10 국정원 개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고 10월 밝은 달에 밤드니 논이다가 아, 예. 이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예. 우리 감옥 살아봤어요? 김창수 씨? 아닙니다. 우리 박 PD님 감옥 살아봤어요? 감옥에 근데 면회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예. 저는 한 2달 살았습니다. 예. 나 2년 살았 목포교수 출신인데 예. 이제 또 외롭잖아요. 예. 운동장에 가면은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막 예. 뛰다가 예, 알죠. 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예. 그럼 이제 귀퉁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최송화하고 대화하고 예. 맨드라미하고 대화하고 날아가는 종달새한테 나한테 놀아달라고 막 예. 사정하고 이러거든요. 예.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 근데 저녁 때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예. 항상 쥐들이 있잖아요. 예. 쥐들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예. 몇 숟가락 떠줘. 예. 그리고 쥐들하고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 예. 근데 암수가 와가지고 너무 정답게 막 예. 짹짹거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창의적 발상력 있잖아. 예. 내가 예. 문학적 감성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지었던 시조가 있어요. 예. 감옥에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펄펄 나는 저 쥐새끼 암수 서로 정답구나. 예. 외로워라 이내 몸은 네와 함께 징역 살고. 아, 예, 예. 이 예, 작품을 예. 내가 발표했잖아. 예, 유리양이 졌다는 펄펄 나는. 아니. 그러니까. 목포교수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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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사상 1방에 있었던 죄수 정청래 작품이지. 그러니까 이제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패러디. 유리양이 졌다는. 그래서 나는 이미 저 이명박 깃털이. 정권 있잖아. 이걸 예상을 하고 난 그 시조를 지었던 거죠. 자, 예, 오늘 정청래 의원님 나오시고 내일은 국민TV의 낸시랭님이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국민TV가 정말 낸시랭 대단하다. 있잖아. 나 예. 이분 있잖아. 예. 이분한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감사한 게 예. 내 총선 때 있잖아요. 예. 벽보가 쭉 붙어 있잖아.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행위예술 하는 분 아니야. 예, 그렇죠. 고양이 그래서 데리고 이제 하여튼 다니시면서. 수영복 차림으로 예. 한쪽 다리를 딱 들어올리고 앙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리킨 게 내 사진이었어. 아, 그러니까 사실상 지지 퍼포먼스였다고 해석하시는군요. 그런 거지. 해필이 마포에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마포까지 와서. 홍대 앞에서. 홍대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엄청 떠돌아다니면서 예. 그 트위터에 렌실행하고 정청래 의원의 관계가 뭐냐. 아, 그런. 저렇게 살신성인 할 수 있느냐. 야, 대단했습니다. 저렇게 날씨도 예. 추운데 예. 저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앙 하면서 어떻게 그 동그란 판 있잖아요. 예. 그걸 정확하게 내 그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낸실행의 눈빛이 내 눈빛을 딱 정확하게 깨뜨려 봐요. 야, 알겠습니다. 내일 낸시랭님 오시면 우리 박성재 PD님께서 정청래 의원님이 기다리고 있다 꼭 말해주시고. 그래서 나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예.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주 신비한 분이죠.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지금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비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쪽 우리 국민TV 바로 앞에 마포 합정동 홈플러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살신성인 투쟁하셨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활동 중에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국정 관련해서 장애투쟁이 나온 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없지만, 을지로위원회 정말,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아니 근데 왜 하나는 빼먹어요? 정청래 의원님? 청문회 스타 예. 정청래 의원 맹활약.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마포 장애 지역의 투쟁과 당원들이 캐게. 네. 그 마포에서 국정원 개혁 투쟁 보고됐을 때 당원들이랑 지지자들 500명 정도 모이셨다는 그렇죠. 소문이 제가 듣긴 했습니다. 우리가 예. 마포 우리 유료 당원, 예. 진성 당원이 예. 제일 많아요. 아, 그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가장 큰 표차로 이긴 것도 이곳이죠. 그렇죠. 21,282표 이겼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걸 또 다 외우고 다니시네요. 왜냐면 예. 내 입으로 예. 대선 기간 20일 넘게 예. 하루에 8시간씩 유세차를 타고 예. 외친 예. 숫자가 내 입으로 문재인을 부른 게 하루에 8,000번이에요. 하루에 8,000번. 그래서 17만 6천 번 이상을 지금 불렀어요. 민주당에 대한 굉장히 좀. 그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 나 지금도 기억이 나, 이렇게. 완전 계란 장사야, 예. 내가. 골목만 다니면서 시속 35km로 예. 이렇게 서행을 하면서. 예. 왜냐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딱 기억나요. 예. 자, 큐 하면서 큐 사인 줘봐. 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야권 단일 후보 대통령은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했는데 8,000번. 계속해 정수라의 환희에 맞춰서. 환희. 로고송도 환희만 틀어. 우리는 12월 19일 날 환희를 맛보자. 그래서 환희 노래가 어느 날 그대 내 곁으로 돌아와. 이 노래 틀어볼까요? 네, 아니야.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안 돼, 안 돼. 여기 있어. 의원님. 자기 의원님 노래도 불러주셔. 지금 댓글에 실제로 올라왔어요. 낸시랭님께서, 거기 홍대, 정청래 가리키고 있네요. 맞네요. 1번 김성동이 아니라 2번 정청래를 가리키고 있네요. 예? 앙! 하면서. 예. 기가 막히네요. 야, 왜 그랬을까? 내일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환희 노래 좋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서 돌직구를 한번 던져볼게요. 난 항상 준비돼 있어. 네. 자, 정수라의 환희. 정수라가 50하고 때 대한민국 노래 불렀고 우리가 싫어했잖아요. 근데 가제 노래. 문재인 또 이거 있잖아. 그 노래는 좋고요.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예. 이 간주가 좀 길어. 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음악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8,000번씩 외친 정책논의 같은 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대선 때, 그리고 총선 때, 그리고 국정원 투쟁,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게 국민들의 불만이에요. 내 곁으로 다가. 노래 좀 듣고 가자고. 어차피 노래 틀 시간 아니야, 지금? 설레게 했어요. 어느 날. 예.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엄숙하고 짜증난 일이 많아도 저희가 이렇게 가끔 음악을 듣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너무 맥락이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청취자들께서는 비판을 하시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그런 비판은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예.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의원님. 이제? 그래서, 꺼주시고, 그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뭐요? 그러니까 하루에 8,000번씩 문제를 외치고, 네. 합작론 플러스 저지를 위해서 상인들하고 온몸으로 보내끼고 경찰하고 몸싸움도 불사하고, 제가 본 정책위 의원님, 국정원 투쟁에서 가장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의 130에 가까운 의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뛰는 의원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당의 체질이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우원식 의원은 그랬거든요. 우리 당이 언제부터 귀족야당 같이 되어 있었다. 우원식 최고위원 저번에 나오셔서 그러던데 그런 분석 같은 건 좀 의원님께서 좀 날카롭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갈 길에 대해서도. 예. 제가 원래 보고 전문가잖아요. 예. 대전 보고 나왔잖아 내가. 고문고. 보고 전문가에서 보고 드리면, 예. 제가 문재인 후보께서 대선 끝나고, 예.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대선 때 있었던 문제점을요. 예. 제가 2시간 20분 같이 있었는데 내가 2시간 나 혼자 얘기했어요. 예. 쫙 다 얘기했어요. 그것의 핵심을 내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예. 후보님, 대선에 패배를 한 이유는,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예. 문재인 보고 찍었지 민주당 보고 찍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문재인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48%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인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불편하지만 국회의원들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한 건 딱 또 얘기했지. 예. 돋보이게. 하루에 8,000번. 그 얘기를 했지. 여기 마포을 댓글이 올라왔어요. 마포을 주민인데요. 대선 때 전 목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인증. 예,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랬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선거대책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예. 10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책임이 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원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예. 최고 대장 한 명을 딱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왜? 전쟁터니까. 예. 사령관이 2명일 수 없잖아요, 전쟁에서. 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 과도하게 의원들을 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나 여기서 마포을에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의원총회를 한대. 예.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한 60명 내려갔어요. 예.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서 부산에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문재인이 당선되면 아주 지역 발전 이런 거 잘 시켜주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잖아. 네. 광복도에 의원들이 60명이 갔어요. 예. 한 명도 소개를 안 해. 의원들 싫어한다고. 그 사회자를 알 거예요.
난 이게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야. 아니, 그러면 내려오지 말라고, 지역에서 운동하라고 그러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있잖아요. 과도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을 밟아야 된다. 하는 의식이 민주당 밖에 있는 시민사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오바는 안 돼. 아니, 사회자가 있잖아요. 아, 지금 여기 국회의원 누구 왔으면 이름은 불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즉석에서 뭘 제안했는지 아세요? 다 그럴 필요도 없이 저쪽 출입구에서 이쪽으로 무대로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 사회자는 이름만 불러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산에 요청을 한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 부분도 좌편향적으로 과도하게 한 측면이 있고. 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우리 의원님 눈물 나오는 거네. 눈물 많은 남자. 아이고. 여러분, 우리 의원님이 진짜 울고 있어요. 12월 19일. 예. 집에 갔어요. 멍해가지고. 대선 결과를 알고. 12시에, 제가 트위터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냐면, 미안합니다. 이 제목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요것만 남겼어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멘션이 달렸더라고요. 수백 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마웠지만, 뭐냐면, 의원님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저 마포 지역구에 누굽니다. 의원님 눈보라 칠 때 막 돌아다녔던 거 압니다. 뭐 쭉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내가 많이 울었는데, 혼자 서재에서 많이 울었는데, 내가 이건 깔때기도 아니고, 그냥 뭐 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난 솔직하게, 나 같은 심정으로 127명 국회의원들이 뛰었어도 졌을까? 난 그 생각을 해요.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내 총선 때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진짜 목이 터져라. 그리고 나는 영하 14도인 날이 있거든요. 그럼 더 나갔어요. 야, 국회의원이 정청래가 저렇게까지 이 추위에 문재인을 외치니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 국회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아예 문재인 한 표 찍어주자. 난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다 했으면 과연 졌을까? 그리고 졌어도 좀 후회라도 없지. 근데 나는 그래서 물론 이것도 문재인 후보의 또 책임이기도 해요.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뛰게 만들어지 못했느냐 이런 이제 또 나름대로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심정으로 좀 다 같이 좀 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천추한이 남을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울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다 그렇죠, 다. 뭐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 제가 뭐 더 많이 울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정말 그런 심정으로 국회의원들이 다 뛰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우리 당에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진짜 혁파해야 될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상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평가를 정당 안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의원들끼리 청산해야 될 민주당 구태 문화 1호 제가 트위터 날렸어요 옛날에 올 봄에. 그건 시기와 질투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 그리고 잘하는 의원이 있으면요 다 외면해요. 그리고 뭐 칭찬받을 일 있고 박수받을 일 있으면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말을 안 걸어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새누리당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스타 마케팅을 하거든요. 나경원을 의도적으로 키우잖아요. 조윤선을 의도적으로 키우잖아요. 우린 누가 클세라 끌어내려요. 나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가장 안 좋은 청산해야 될 구태 문화이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 그때 만났을 때 다 얘기했어. 이런 거 있고 공천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렇게 해야 생각했어. 30% 1등부터 30% 안에 드는 사람들은 전략공천 뒤로 30% 낙천 나머지 60% 경선 이 전통을 세우자. 그래야 의원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는 미국의 청문회를 앞두고서는 1000가지가 넘는 것을 체킹해요. 미국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민주정책 연구에서 우리도 한 1000가지 정도
예.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들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그걸 총선 때 임박해서 누구를 탈락시키네, 만에 끼워 넣네, 만에 개파 안배를 하네, 만에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그것을 축적해놔서 그거를 공천 자리를 활용하자. 그걸 내가 제안했는데 원혜영 의원도 참 좋은 의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이제 정착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당 지도부가 이것이 실제로 민주당을 개조해내고 개혁시키는 옛날에 운동권 용어로 말한다면 중심고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많은 갑자기 댓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의원님 울지 말라고. 사실 근데 저도 뭉클했어요. 여러분 저도 12월 19일이 생각나갖고 저도 한 4일 밥을 못 먹었다는 우리 청취자들 계시는데 저도 한 일주일간은 멘붕이 아니라 멘붕은 멘탈 붕괴잖아요. 멘붕보다 더 심한 거 아세요? 아니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제 12월 19일 날 새벽에 하여튼 엄청나게 울고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국회 이제 후원금 모집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 진짜로 누구한테 후원금 내라 전화 한 통 못했어요. 트위터로 2번인가 3번 날렸어. 그렇게 해서 모은 게 다야. 근데 후원금 현황 보니까 내가 재선 의원 중에서 꼴찌에서 2번째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후원금 모금에 그 열흘 동안 후원금 모금에 올인했던 거야. 나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정신이 들었을까? 나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고 더 힘내라, 힐링이 됐다, 더 악물고 싸우자, 국정원 장관 반드시 개혁. 그래서 민주당 을지로 의원은 어때요, 의원님? 저는 그렇게 좀 민생 속으로 더 한편으로는 국정원 개혁, 한편으로는 더 민생 속으로, 그 다음에 좀 의원님 같이 좀 결기를 가지고 싸우자, 야당답게. 한 이런 3가지 기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는 사실은 단순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서히 꾸준히 하니까 기자들도 다 감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성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김한길 대표한테 국정조사 특위 이거 하기 전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관련 투쟁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원식 최고를 좀 해줘라. 잘 싸우니까. 제가 직접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원식 최고는 을지로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에 당에서 진짜 힘을 실어준 건 맞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매우 바람직한 정치의 모델을 지금 창출해 가고 있다. 좋습니다. 아무튼 정책노님께서 그동안 을들을 위해서 함께 해줬던 정치,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의 진실과 나는 진짜 을에 대해서요 관심과 애정이 많아요. 여기가 또 마포 을이에요. 그렇죠. 갑이 아니라 을이죠. 마포 을이야.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우리 청취자들한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끝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10분밖에 못 하셨죠? 아니, 난 솔직히, 내가 참 겸손한 성격이라서, 이 말 안 하려다가, 좀 해야 되겠는데, 2시간 내내, 내 칭찬만 하기로 하고, 내 평소의 생각, 정청래 장점이 뭐냐, 이런 거 주로 물어보기로 해놓고, 맨 국정원하고 을지로위원회 이런 것만 물어봐가지고. 대신 댓글이 엄청난 응원의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사랑합니다. 대통령 후보 되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래, 청취자들께 희망의 말씀 마무리. 10초. 웃으며 끝까지 투쟁이라는 말을 김진숙 지도위원이 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면서, 지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치지 말고, 미친 심정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 네, 우리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다음 주에 저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등 그분들과 다시 오고요. 정책노님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